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겁니다. 계산만 하면 답이 무한대가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두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이 병든 이론을 고치고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 무한이라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1999년 노벨상 위원회가 당시 물리학이 처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계산 결과가 때로는 훌륭했지만 때로는 완전히 터무니없었다. 아니, 이론이라는 게 맞거나 틀리거나 해야지 때로는 훌륭하고 때로는 터무니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이론이 앓고 있던 터무니없는 병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걸 고친 물리학의 의사들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아주 기묘한 처방전, 또 그 덕분에 어떤 놀라운 예측이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나선 여정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론의 터무니없는 문제입니다. 때는 20세기 중반인데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할 아주 강력한 이론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숨어 있었던 거죠. 당시 물리학자들이 하나로 묶으려 했던 힘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딱 붙잡아두는 전자리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 하늘의 태양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 약한 상호작용이 없었으면 태양 자체가 빛을 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만큼 우주에서 정말 중요한 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중요한 힘을 하나로 합친 이론이 뭐랄까 중병에 걸린 환자가 떴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계산만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오류가 빵빵 쳐져 나왔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무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들이 부딪힐 확률을 계산하면 30%다, 70%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계산 결과가 뜬금없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무한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그냥 계산 좀 틀린 수준이 아니라 이 이론의 뿌리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던 문제 앞에 드디어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승인 마르티누스 벨트만, 그리고 그의 제자 헤라르디우스 호프트입니다. 지도교수였던 벨트만은 이 병든 이론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환 게이지 이론이라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특별한 수학적 도구가 이 문제의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말하자면 저 너머에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벨트만은 갈 길은 알았지만 그 험한 길을 직접 뚫고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연구생분을 두드린 사람이 젊고 아주 똑똑했던 대학원생, 바로 호프트였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무한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방법이요, 정말 기발하다 못해 거의 마법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들의 처방전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일단 이론에다가 유령 입자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건 실제 있는 입자가 아니라 계산할 때만 잠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이 유령들이 뭘 하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한대들을 딱 붙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이 모든 계산을 우리가 사는 3차원, 아니 시간까지 포함해서 4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에서 해버린다는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나면요, 유령들은 싹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답만 남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차원. 근데 그게 5차원, 6차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4차원도 아니고 4차원에서 아주 살짝 모자란, 예를 들면 3.9999999 같은 그런 분수 차원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발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4차원에서 계산하면 폭발해버리던 그 무한대들이 이렇게 차원을 살짝 비틀어주니까 마법처럼 얌전해졌던 겁니다.
벨트만이 이 방향이 맞아 하고 길을 가리켰다면 이 복잡하고 기묘하기까지 한 방법을 실제로 작동하는 완벽한 도구로 만들어낸 건 바로 제자 호프트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나중에 노벨상 위원회가 그야말로 눈부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유령도 나오고 분수 차원도 나오고 좀 복잡했는데 그래서 이 수학적인 마법이 현실 세계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수학자들의 머릿속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인류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지도를 손에 넣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0년대 초에 이 이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이론의 진가가 발휘된 건 20년 가까이 지난 후입니다. 선 같은 거대 입자 가속기에서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해석하려면 이 이론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걸로 뭘 했냐면 당시에는 아직 발견조차 못했던 톱코크라는 입자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 질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호프트와 벨트만의 연구가 없었다면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만든 거대 가속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는 그냥 아무도 해석 못하는 숫자 쓰레기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의 이론이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완벽한 번역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를 마친 이론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완성시킬 마지막 한 조각, 아주 특별한 입자가 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예언이었죠. 네, 그 입자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힉스 입자입니다. 이론상으로 힉스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호프트와 벨트만이 만든 이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 좋아, 그럼 그 힉스 입자를 찾으려면 어디를 얼마나 깊게 파야 하는가, 즉 힉스 입자가 대략 얼마나 무거울지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힉스 입자가 되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 힉스라는 존재가 우주의 모든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이라는 성질을 선물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힉스가 없었다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 우리 자신조차 질량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빛의 속도로 우주를 영원히 떠다니는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아찔한 상상이죠? 1999년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때 연설은 바로 이 질문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힉스 입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병든 이론을 고쳐낸 두 거인의 위대한 유산이자 앞으로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미래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말이기도 했죠. 바로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것 말입니다.